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그 불안당, 악당, 어, 도적,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악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죠. 그런데도 이해 불가인 게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도요. 현재 그 야권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그 세력들 중에요. 이재명처럼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졌던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김대중도요, 대통령 되기 전 저런 지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또한 마찬가지. 에, 문재인은 조금 다르긴 한데, 문재인도 저 이재명 정도의, 그, 뭐랄까, 파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근데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민주당이 정통파도 아니야. 그리고 전라도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이제, 전라도를 대신한 PK 영남권 있잖아요. 부산 경남. 거기 노무현, 문재인. 과거 이제 저쪽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는 전부 그 PK 쪽에 다 있었죠. 박원순, 김두관 뭐 등등 해가면서요. 한때 또 안철수도 야권에 있을 때는 안철수까지 전부 부산 경남 쪽이었죠, 사람들이. 김영삼도 결국 이제 그쪽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더라도 그쪽 라인도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야말로 이건 돌개바람이야, 돌개바람. 변종이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저 지지율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역대 좌우 혹은 여야 이 대표 주자들끼리 차기 주자 대결을 해보면요. 뭐 우열은 있죠. 한쪽이 더 높으면 한쪽이 낮은데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10% 안쪽에 보통 그 이제 걸칩니다. 서로 이렇게 다투는 형국이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은 한국갤럽 같은 데서는 28, 9 이렇게 나오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0 넘어요. 45, 47, 50까지 간 것은 없지만 47, 8까지 간 거 있죠. 근데 그때 한동훈의 지지율을 보시면은 14에서 17 정도거든. 이재명의 절반도 안 돼요. 이재명의 2.5분의 1, 어떤 경우는 지금 3분의 1에 지금 육박하더라고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벌써. 라이벌이 아닌 거예요, 벌써.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이 여야 이제 차기 주자 1위 이제 주자들끼리 대결해가지고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기울어진 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 그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잠시였지만 이명박의 독주 시대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도 한때 그런 독주 시대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 상대방 쪽에서 선수들이 그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로 뭐 군웅할것식으로 전부 뭐 여러 명이 한 10명 정도 튀어나와가지고 다 고만고만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탄했죠. 왜 우리에게는 이명박 같은 박근혜 같은 이런 어떤 거물이 없느냐, 거물급이 없느냐라고 한탄을 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후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문재인으로 이제 그게 대권이 넘어갔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요, 보수 역사상 이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보수 대표주자가 이렇게까지 원사이드에게 뒤처진다? 이거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할게요. 원래 진실을 말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는 해드려야 돼. 왜? 지금 이 판을 보게 되면요.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 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극히 낮죠. 온갖 논란으로 다 휩싸여 있죠. 차기 주자 지지율 요만큼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정당 지지율도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길 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이길 수 있다라는 사람요. 소위 이제 중립적 그 여론 분석 전문가들 100명 있으면 단 한 명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안 해요. 이러면은 이재명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재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 나와도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요, 이재명의 타겟팅을 맞추고 거기다가 정조준을 해가지고 이재명 이길 사람을 찾아야죠. 이재명 이길 사람을. 한동훈은 한때 이재명에게 이기는 카드였어요. 비대위원장 그때 어느 시점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이 선거 결과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그냥 왕창 꺾여버려가지고 사실 허리가 날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원래 저런 식으로 급조된 지지율이었잖아요. 한동훈도 단기간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저런 지지율이 이제 꺾여버리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에게는 어떤 기적이 생기기 전에는 이재명과 견줄 수 있는 지지율을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법정에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한동훈이 그 지지율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지율은 다른 데로 가요. 오히려 다른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한동훈으로서도 지금 계산해보면 깜깜할 겁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 다만 유일한 하나의 이제 위안거리는 그래도 자기를 위협하는 선수가 주변에 없는 거지. 오세훈 지금 위기잖아요. 오세훈은 그 명태균에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 났네 보니까. 본인은 깨끗하다고 저 믿어주고 싶습니다. 오세훈 본인이 원래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그 아주 엄격한 법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뭐 정말 가혹한 법이다라고 할 정도로 공직선거법 이런 등등 해서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너무도 그냥 꼼꼼하게 법망을 만들어 놨죠. 그게 오세훈 법이에요. 바로 그게. 그래서 그 후로 말이죠. 이 국회가 많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정치판이 많이 정화가 되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세훈 본인은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평소에 몸가짐을 정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저 알고 있고요. 실제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에서 3,300만 원, 1억 원이 터졌잖아요. 본인하고는 관계없다 손 치더라도 그걸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측근들이 미쳤다고 돈 대신 대납해주나? 다 뒤에서 뭔가 거래가 있었겠지. 이제 엄청난 의혹 속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오세훈도. 저는 오세훈 위험하다고 봐요. 좌파들은요, 저런 걸 또 이렇게 뭉갤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는데, 우파는 그거 방어가 안 돼. 잘 됐다. 오세훈 너도 꺼져. 우파 안에서 그냥 오세훈을 죽인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오세훈은 지금까지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거론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는 굳이 색깔로 치면은 흰색인데 화이트인데, 그래서 금방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은 옷이 그냥 더러워진다, 확 드러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재명은 검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뭐 이렇게 던져봐도 표가 안 난다라는 거지. 실제 이런 이야기는 누리 PD를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이건 옛날부터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요. 정치인은 두 유형이 있어요. 이명박,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이회창, 박근혜, 한동훈, 그리고 여기 오세훈, 고건, 반기문, 이회창, 이런 사람 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은 주로요, 청렴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흰색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네거티브에. 근데 이명박, 여기 누굽니까?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요, 둘은 달라요, 스타일은. MB 같은 경우는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기업인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평지풍파도 많이 겪었겠죠. 그래서 거기는 먼지도 많이 묻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때리지만 도곡동으로 때리고 뭐 다수로 땡기고, 그때 당시 7, 8개 있었어요. 큰 혐의들이. 아무리 때려봐야 끄떡도 안 하더라고. 지지율 1%도 움직이지 않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맷집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때려도 지금 이재명만큼 많이 얻어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그 무렵부터 얻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문재인이 당한 공격이 10배 이상 당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런데도 지지율이 오래 올라가 버렸잖아요. 때려도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끝났다를 그렇게 외쳤지만 안 끝나잖아요. 오히려 지지율이 더 견고해지고 더 올라간다니까. 저게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저 옷을 입고 있는 게 흰 옷이 아니에요, 저거는. 온몸 전체가 까맣다고. 옷도 까맣고 얼굴도 까만 거야. 그런 사람이, 이제 저기 떡하니 이제 상대방의 대표 선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선수를 골라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자,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하실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게 저 지지율이 어떻게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작이다라고 생각하십시다. 저도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지율대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정치판이 짜여진다니까요. 흔히 이제 뭐가 깡패다 이런 말이 있죠.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저렇게 떡하니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뭐 결국 이재명을 아웃시켜 주면 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만만치가 않다. 근데 이 지지율이 왜 생기는 거냐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이론. 게임 이론에서는요. 적의 적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대통령 그리고 여기 김건희 여사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뭐 전두환, 뭐 또 박정희, 뭐 그리고 저 이승만 이런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요.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꼭 절반은 아니겠지만 한 40몇 프로 된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전부 왼쪽으로 가버렸는데 민주당 쪽으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쨌거나 우뚝한 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에게 다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재명만을 그냥 지지하는 그 개딸들도 있죠. 그렇지만 개딸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힘이 싫어서 이쪽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정통으로 자처하던 이 보수가 싫어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진보다 이런 것도 안 해요. 이쪽이 싫어서 저쪽으로 갔다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지지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반사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 지지율이 더 견고해질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때리고 놔두느냐? 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뭐, 때려야죠. 뭐, 계속 때립니다. 그게 효과는 없더라도 계속 때려야 될 겁니다. 이재명에게만큼은요, 조중동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조선,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뭐, JTBC, 뭐, 채널A, TV조선, 뭐, 엄청나게 때렸다고. 우파 유튜브만 때린 게 아니에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때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재명에게만큼은 그야말로 뭐, 완전히 저승사자처럼 전부 다 칼을 들이댔죠,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고, 어쨌거나, 중요한 재판 두 개에서 하나는 사망선고, 또 하나는 뭐 기사회생 이런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가봐야 되겠죠. 자, 이재명 지지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지지율을 이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하는 게 공통적으로 와, 그 사람 걸어왔던 길이 감동적이다 자꾸 그러더라고요. 감동적이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막산이 그야말로 험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쓰레기로 이제 보기 쉬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말로 범죄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 그야말로 서사 그 자체다. 그야말로 뭐 위대한 감동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그러면은 그것도 어쨌거나 이재명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율의 요인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걸 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파에서, 보수에서, 현재 여권에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이야기를 요즘 제가 많이 하죠. 김문수가 그 서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재명의 서사는 김문수의 서사에 갖다 대면 그 게임 안 돼요. 죽어버립니다. 빛이 바랍니다. 다만 이재명의 서사는 많이 알려졌고 김문수의 서사는 의외로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우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김문수를 그냥 꼰대로만 알더라고. 김문수 꼰대 아니거든. 김문수는 나이가 좀 있다 뿐이지 그 스타일이 꼰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카랑카랑한 맛이 있죠. 단단한 차돌 같은 사람이지 그 꼰대가 아닙니다. 김문수 이분은. 김문수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근 한 달 동안 뭐 한 2, 30개 올린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중복되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또 할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이 자랑하는 그 개딸들이 내세우는 그 서사, 스토리텔링, 그것을 깰 수 있는 인물은 우파에서 누가 있느냐? 김문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이제 합니다. 요즘 말이죠. 오세훈도 이제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고 한동훈도 지금 위기잖아요. 홍준표도 사실은 지금 위기예요. 사실 거기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주요한 대선 주자 군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가 하늘을 통해서 지금 불러내고 있다라고 보는데 김문수라는 인물을 하늘이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턴을 맞을 거예요. 분명히.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지금 엄청난 정치적 시련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봐야죠. 자,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전통 지지층이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소극적인 지지죠.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을 이제 공략을 이제 해야 되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과거 김대중도 갖지 못한, 노무현도 갖지 못한 그런 어떤 압도적인 의석을 또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면서. 그리고 차기 주자 지지율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았던 저쪽에 좌파 대권 주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객관적으로 해보게 되면은 정말 간단치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양성 군산대 교수 그 게임 이론, 그 사람 그쪽에 상당한 어떤 그 권위자잖아요. 그 사람 설명을 또 들어보더라도, 이재명은 정말 악기 같은 존재로 보이지만 그 반대적인 속성도 굉장히 많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인간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이 저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해요. 때려서 꺾이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동훈이 한때 그게 그런 효과가 있을 때는 이재명이 막 줄어들었는데, 한동훈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선수를 이제 교체해야 되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자면은 조정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문을 확 닫고 있네, 김문수에 대해서. 그래서 김문수를 띄우는 것을 제1의 목표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원래 보수, 애국, 자유, 우파 이쪽 진영은요, 네거티브로 정치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자강입니다, 자강. 우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 훌륭한 후보,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겼다니까요. 상대방을 막 때려가지고 이기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우파 유튜버도 온통 상대방을 때리는 것만 지금 살아있는데, 그런 채널만 득세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부 이야기를 조금 더 치밀하게 건설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자강이 최고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